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7월 2일이죠. 벌써 6월이 끝나고 7월 달이네요.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는 거 느끼시죠? 우리 고3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겠습니다. 또 기말고사도 있는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죠? 지난주에 한 지방에 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강의가 있다 그래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가서 좀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강의의 요청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마침 이제 진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진로와 진학,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학습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강의였거든요. 매우 유쾌한 강의였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어머님이, 학부모님 중에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만화 보는 것 자체,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지면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를 많이 실천해 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 번 실천을 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화라도 그렇게 좋아하면 그죠? 좋은 거죠. 책을 아예 안 읽는 아이들보다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아이도 책을 그렇게 이제 흥미롭게 흥미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책을 그죠? 아예 그런 것도 없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있다면 아이하고의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책을 보는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이유가 자기의 지식을 함양한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래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눈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 아이도. 그러니까 그 아이도 어떤 확신의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엄마는 역시 아이하고 손잡고 왜 서점에도 가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하고 손잡고 가서 아이가 무슨 책을 고르든 그것을 인정해 줘라. 또 그게 뭐 만화책만 또 고른다고 하면 또 다른 책도 골라야 만화책을 사줄 수 있다고 해라. 라고 해서 어찌됐건 아이가 어떤 책이든 또 집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책을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너가 성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독서가 중요한 건 정말로 알겠는데, 얘가 책을 읽어야 이게 말이 되지.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얘기였어요. 정말로 좋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역시, 좀 전에 이제 이 어머니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 아이에게 확신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결국 이것이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공부는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볼 때도 국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학생이 예를 들어 탐구나 또는 영어나 수학에서도 높은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하면 문학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책, 그러니까 그게 뭐 신문이든 잡지든 어떤 것이든 많이 읽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많이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있다든지 아니면 읽고 뭔가 글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읽고 글을 쓸 때는 분명히 능동적인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능동적인 독서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문점이나 또는 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밑줄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나중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포스트잇 같은 걸로 메모가 되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한번 컴퓨터로 워드로 한번 쳐보는 거죠. 그렇게 쳐보면 이 책에서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를 알게 될 거다. 물론 여기에서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그 책을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을 10번을 읽었던 아이가 수학 8등급, 9등급이었던 아이가 서울대를 합격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어려운 거를 결국 독파하고 또 읽고 반복함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어쨌든 능력들이 결국은 이 아이가 수학 공부도 잘하게 할 수 있는 비결로 발전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엄마에게도 그래 알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도 공부를 잘하는 게 수능에서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결과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판단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국어 점수가 특히 이제 모의고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학교 내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평가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더 대화가 필요한 거지만 모의고사는 정확하게 이제 거의 분석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국어 영역이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의 과목이 등급이 더 좋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뭐 97, 8%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역이 등급이 낮은데도 다른 과목이 점수가 높다면 이 아이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인 건 분명합니다. 물론 과목에 따라 약간 그 아이 특성을 달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국어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과목이 점수가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인 거죠. 책은 많이 읽었지만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책을 읽은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 국어 등급이 나오게 돼요. 모의고사가 성적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국어 영역의 점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 5등급에 따라서 이 아이 역량이 그러니까 공부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만약에 내 아이가 1등급이 아니다라고 하면 독서 역량이 기본적으로 떨어진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등급 아니면 떨어진 거냐? 네, 맞습니다. 1등급 아니면 떨어진 거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독서로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근데 그 독서가 문학이라고 하면 점수가 2등급 후반대나 3등급 잘한다고 하면 그 정도뿐이 안 나올 거다. 정말로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어 영역의 점수를 높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지문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성적이 쉽게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독서의 폭이 넓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결국은 국어 성적이 이제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나머지 과목들까지 이렇게 이제 성적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아니, 요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아이하고 이게 아이에게 왜 야 너 책 좀 읽어라 이러면 아이가 읽어주면 참 좋겠지만 거의 그렇게 던져가지고 이 아이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하면 아이가 약간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담을 할 때는
일단 그 아이도 상담하려고 오는 과정에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담하러 가. 그러니까 상담하려고, 상담할 때는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어쨌든 평범하게는 오겠지만, 적어도 마음 자세로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상담자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확하게 알고 있어. 이러면, 상대방에게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 냄새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달라져야만 하는구나라는 걸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학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과정이,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죠.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거나 정신적으로요. 이러면 그런 과정이 더 쉽게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라면, 엄마 아빠가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자녀도 막 그렇게 가는 애는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녀하고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이 폭넓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자세까지는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아시겠죠? 예를 들면 아이에게 그냥 툭 던져서 그냥, 야, 너 책 좀 읽어라 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안 읽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거 얘기하는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문가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이 아이도 마인드 컨트롤을 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있게 되니까 사실은 좀 더 어떤 말들이 정확하게 그 아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과정을 집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를 테이블로 불러서 밥을 다 먹든 뭐가 됐든 테이블로 불러서 아이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얘기를 듣다 무슨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능에서도 물론 너는 수시로 갈 거니까 수능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학교의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보면 국어 영역이 바로 점수의 분포가 문법, 합법, 작문이 5문제씩 있고 읽기 능력이 30문제인데 그 읽기가 각각 15문제, 문학 15문제, 비문학 15문제다. 그런데 이 너가 문학책만 많이 읽는 애는 15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맞출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또 다른 공부를 많이 했다면 이 문학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비문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1, 2, 3등급을 나누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독서 영역이 넓은 아이가 결국은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아예 책만 읽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능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 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쉽게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문제풀이만 제대로 이제 해 간다면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쨌든 그렇다. 또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는 또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도 글을 잘 쓰는 능력도 물론 약간의 어쨌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보다도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 아이가 그것을 잘 결과물로 뽑아낼 수 있다. 대학에서 원하는. 그래서 제가 한양대나 성균관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의 논술 문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아이를 뽑겠다. 그래서 선발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럼 연세대는 그렇지 않느냐? 연세대는 우리 문제 뭐 문제 나온다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렇지만 뽑는 방향은 비판적 사고력이 우수한 아이일 것은 분명하다. 한양대나 어디죠?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우리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인성은 그 아이의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거고 학업 역량은 곧 비판적 사고력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모든 아이가 다 1등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등급 자체가 상대 등급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아니라 그죠? 그렇지만 그 역량을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학생 학부모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의 자녀들만큼이라도 그렇게 해간다면 1등급 나오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 등급이 존재하는 한 어쨌든 등급은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를 조금 더 똘똘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모들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독서 역량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토론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근저에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고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대안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비판적 사고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추측하고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비판적 사고력이 우수한 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이런 거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점이 있죠. 이 아이에게도 확신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은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자극이잖아요. 자극 자체가. 차분히 앉아서 읽어야 돼요. 영상이야 그냥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학원 강의나 학교 강의가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하는 식의 강의는 그냥 들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이거 필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이하고 이렇게 딱 앉아서 독서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또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몇몇 학생들 강의에서 하도 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예전에 한번 영상 찍은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써먹었던 방법인데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수준이 조금 떨어진 학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였고, 그 아이들과 대화 나누면서 제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라기보다는, 자, 책이 이제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요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애들 다 졸지 모르니까. 1대1 대화라면 안 졸겠는데, 다수의 대화이기 때문에, 강의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는 애들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제가 한 사람씩, 30명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야, 만약에 이 코스모스 책을 읽고, 누구가 이 수학이 8등급, 9등급 분이 안 됐던 아이가 서울대를 1학년 때 그랬던 아이가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능으로 서울대를 갔다고 한다. 간 적이 있다. 실제 사례다. 그것을 모 학교 선생님이 나침반 5월호였나요? 그거를 보고 연락이 왔었다. 그래서 나도 알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코스모스 책이 아마 660페이지인가 670페이지인가 65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래요. 애들이 나중에 빌려온 거 보니까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650페이지 책. 내가 보면 어려운 책이야. 그리고 나는
나보고 그 책을 보라고 하면, 나처럼 그 사회계열 스타일의 학생이 그거를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 책만을 꼭 읽어야만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책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650페이지, 너에게 650페이지 책을 읽었다고 가정하자. 650페이지. 그런데 너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을 몰랐던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어쨌든 이 과학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일 거야. 그런데 그 책을 너가 읽었다고 가정하고, 너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을 것 같냐. 이거에 대해서 너 한번 얘기하고 나 한번 얘기할게. 어떤 거가 있지? 만약에 너가 되게 읽기 싫었어. 근데 이제 아이의 상태에 따라 틀리겠죠? 되게 읽기 싫은 아이가 있고, 뭐, 어느 정도는 그냥 책장이라도 넘기는 아이가 있고, 뭐,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의 상황을 다 합쳐서, 다 각각의 아이들이 있다고 하고, 이게 너만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있다고 가정하고, 650페이지짜리 책을 읽는데, 그것을 10번을 읽는데, 너에게 어떤 능력이 생길 것 같냐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고 쓰게 합니다. 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집중력 써봐. 그 다음에 끈기가 무진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끈기 써봐. 그 다음에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 맞네, 그거. 자료를 찾아본다. 또는 자료를 정리한다. 써봐. 그리고 이제 엄마도 쓰고, 또는 학부모, 엄마, 아빠도 쓰고, 또는 아이도 쓰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아이, 그게 아이가 둘이나 셋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 하면서 이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게 뭐 별의별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별의별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써놓은 것들을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제 별의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여기 25페이지에 나오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끈기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자료 정리도 하고 뭔가 지적 호기심도 얘기하고 호기심 같은 것도 뭐 지적 호기심은 그 학교의 아이들은 호기심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호기심, 오케이. 그 호기심은 냉정히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다. 내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 오케이. 또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도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오케이. 뭔가 분석을 할 것 같기도 해요. 오케이. 분석.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써보게 합니다. 써보게 해놓고 아이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뭐 있었어? 하고 이제 그 한 3, 40까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너네들이 써놓은 거 있잖아? 아니면 우리가 내 자녀랑 지금 얘기하면 지금 네가 써놓은 거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어 너가 4등급 또는 3등급 너가 공부가 만약에 뭐 성적이 그만큼 안 올라가서 3등급, 4등급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너가 인서울대를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너가 5등급이어도 너가 가끔 그 뭐 5등급, 7등급에도 뭐 중앙대도 가고 뭐 한양대도 가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홍익대도 가고 어쨌든 이런 홍익대는 아니고 홍익대도 있었다. 5등급이 홍익대 간 사례. 이런 경우가 그런 능력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 너가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적은 상대 등급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1등급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나는 뭐 시험에 울렁증 같은 게 있어서 평소에 능력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시험만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능력들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독서에서 얻어지는 거야. 왜냐면 얘는 느린 자극이니까 이 사람에 따라서는 그 책이 얼마나 읽기 싫겠어요. 읽기 싫은데도 자기가 한 거잖아요. 왜? 자기가 목표가 있어서 한 거예요. 또는 자기가 정말로 정말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는 끈기도 길렀을 거고요. 그죠? 이런 능력들을 아이에게 상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능력이 길러지고 모든 아이들은요, 모든 아이들, 한 명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아이들은 자기도 성적이 좋고 싶어 해요. 성적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해요. 그죠? 우리 어릴 때도 컨닝의 욕구가 있잖아요. 점수를 조금이라도 잘 맞고 싶은. 저도 컨닝을 해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통째로 컨닝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도저히 기억이 안 날 때 뭔가를 찾아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또 대학교 때는 컨닝 페이퍼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컨닝 페이퍼 다 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 알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아, 저렇게 컨닝 페이퍼라도 만들어 놓고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마침 그 대학교에서는 거의 글 쓰는 거니까 그게 나오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시험 끝나고 나면 공부를 한 것 같은, 시험 보기 전까지 컨닝 페이퍼만 만들다가 그런 경험 저는 있어요. 솔직히 그게 다 100% 사용됐든 안 됐든 적어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찌됐건 어떤 과목에서,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철학 과목에서 컨닝 페이퍼를 많이 썼는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철학 교수가 살짝 컨닝 페이퍼를 인정해 준 거, 인정보다는 그냥 봐라, 그러고도 결국은 네 생각 쓸 테니까 이런 얘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뭔가 그렇게 쓰려면 순수하게 나의 생각만, 저의 생각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철학자들의 얘기도 읽고 난 다음에 쓰게 되는 거니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컨닝은 했습니다. 철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컨닝 페이퍼를 못 봤을 때 그냥 했었죠. 어찌됐건 제 말은 아이들에게 이 컨닝 페이퍼 왜 얘기했나 모르겠네. 근데 어찌됐건 제 말은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이 깨달음이 좀 오래 가겠죠. 우리가 책을 읽게 하고 그것을 독후감 비슷하게 쓰게 하는 이유는 그 책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효과인 거죠. 그것을 이게 야, 너 책 읽어가 아니라 앉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아이가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서점에도 가고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나나 학부모인 나나 자녀나 아이들이나 결국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확신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기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실제로도 결과가 좋아.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이 야, 확신을 갖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이 자기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진 단어의 힘에 의해서 그땐 그랬어. 우리가 왜 해병대 특수훈련도 왜 요즘은 해병 캠프가 예전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것은 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강한 인내를 받기 위해서, 말이 헛나오네. 강한 인내를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고 아유 그 고생하느니 내가 공부하고 말지 이런 것처럼 그런 동기부여를 그렇다고 억지로 어떤 폭력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아이 스스로 그것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다. 그러고 나서 그 필요한 적이 나도 한번 얘기하고 아빠도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최대한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왜냐면 아이가 그죠? 그러려면 엄마 아빠 어쨌든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따단 뭐 좀 더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거죠. 얘기해서 그 확신이 천천히 바뀌는 거죠. 아이들에게 분명히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왜 너 책 읽어라고 하면 안 읽지만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뿌리 깊게 박혀진 사고를 바꿈으로써, 생각을 바꿈으로써,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느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책을 읽었던 효과처럼 그 느린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느린 자극에 의해서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필요한데, 그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빠르게 오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또는 처음에는 거부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나도 그럴 시간이 없고 엄마 아빠도 또 자녀도 학원 다니기 바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하면 학교를 뭐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또 학원을 끊으면 안 가면 당장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마침 토요일에 가도 토요일에도 요즘 학원들 왜 이렇게 토요일에도 많이 해요. 그죠? 일요일도 있고요. 주말에도 있고요. 학교에 또 뭐 10시 반까지 10시인가 10시 반까지 야자하고 나면 주말에 학원 가면 이게 언제 이럴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도 그렇고. 또 마침 그럴 때 애들하고 또 가끔 외식도 해야 되고 타이밍 맞추기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뭐 아이하고 이런 심도 있는 또는 심화된 대화가 필요해진 시기이다. 지금은. 왜냐하면 예전에 수능만 봤던 아니면 그러니까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수시가 없었던 시절에는 뭐 그냥 그렇고 가는 게 그냥 뭐 애가 학원 가서든 어디 가서든 공부만 해서 좋은 결과를 뽑아내면 되지만 어차피 뭐 지금 현재는 20% 뿐이 뽑지 않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은 해봤자 30%예요. 근데 그 해봤자 30%는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두세 개 이미 30%는 거의 다 뽑아요. 서울대하고 고려대만 빼고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요. 나머지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들이 20% 뽑으니까 그거 30% 뽑으라는 거니까 뭐 결국은 그 교육부에서 한 얘기의 중심은 상위권을 위해서 한 얘기겠지만 상위권 해봤자 그 몇백 명 더 뽑는 것뿐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전에도 서울권은 지금도 평균 30%, 32%인가 33% 정도 뽑아요. 수능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달라질 게 없어요. 물론 논술 성대처럼 1000명을 뽑았던 논술에서 500명을 수능으로 간다든지 또 이화여대도 올해 한 50명 정도가 수능으로 더 빠지는 거 소강된 몇 명 이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들은 30% 정도는 뽑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죠? 논술이 좀 빠져서 수능으로 가는 경우는 있겠죠.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계속해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그걸로 준비해요. 그러면 이 대학에 둬서 그런 걸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다면요, 공교육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된다? 아니면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만큼 아이들의 수준들은 많이 저하되어 있고 학업 역량이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등학교 가면 아예 수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떠드는 아이들이 이게 천방지축인 애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 아이들이 올라가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여전히 그렇게 떠드는 애들이 많은데 일반고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더더군다나 공부 잘하는 반 못하는 반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진다는 거 거의 상상을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장학관인 것 같은데 급은 그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지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길래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게 이렇게 되느냐 어쩌고 얘기를 하시던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고도 일반고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없으면 무조건 자사부 특목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없애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든 아니든 어떤 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그나마 잡힐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건 자녀하고의 대화를 나눌 때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만약에 내 아이가 책을 꼭 읽히게 하고 싶은데 또는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결국은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읽히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스스로 읽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다 아이들 상태에 따라 틀려요. 정말로 아이들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확신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마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써본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이들에게는 어찌됐건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뜸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한 번에 안 먹힌다고 해서 내 아이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에게 기회 요인이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모든 아이는 다 그렇습니다. 그거 꼭 확신을 가지시고 내 자녀가 혹시 지금 현재 공부 못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뭐가 부족하고 그런 거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